네, 2023년 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결사옹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결사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제2의 추미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궁금한 게 이재명은 성남FC 문제를 왜 6급 공무원, 그것도 별정적인 정진상에게 맡겼을까? 이 정진상과 우리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했을 때 이를 다리를 놓은 사람이 역시 이재명 씨 측근 중에 측근인 그가 변호사일 때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5급 직원이죠. 그 5급 직원하고 이 정진상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씨 아주 이재명을 위해서 운동권용어로 얘기하면 선도투적으로 뛰었던 사람이죠. 일찌감치 이재명을 탁 찍어서 대통령 후보로 띄웠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선거에는 졌죠.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젠 김어준 씨 유튜브가 과거의 TBS가 됐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여주기식이다. 내용을 수사하는 게 아니다. 야당 총재도 우리가 불러낼 수 있고 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겁주기용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강제 수사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생길지 반작용이 생길지 상상할 수 있는데 거의 파탄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선무당과 정치 신호등을 볼 줄 모르는 정치 생명들의 카리탈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찬 씨가 장거리 미사일을 쏴주니까 전방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신년 연설인가요?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라고 그랬고,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 없다. 자기가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난맥과 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어쩌고저쩌고 뭐건 다 보도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아니 야당 대표가 자기 살라고 버둥거리는 것 같아요. 이해찬도 나서고 이재명도 나서고.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씨가 검찰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미리 준비한 준실소위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이재명 스스로가 나의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과 정진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진상 씨가 정책비서관이었습니다. 정진상 씨를 네이버 측에서 만났는데 그 네이버가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올린 문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제시하니까 좀 놀랬던 모양이죠. 처음 본다. 정진상이 이랬다는 거냐? 라고 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내용을 보고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이 성남FC 사건은 분당경찰서가 조사해서 계속 이재명 이 사람은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는데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거죠. 검찰로 보내지 않은 거죠. 당시 분당서는 분당이 성남시 산하였고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두산건설이 50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냈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 부지가 분당에 가면은 두산
분당 본사 건물 밖에서 확 서 있죠. 뭐 그런 거 하면서 이 토지를 병원 부지에서 뭐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하는데 다 이렇게 50억 받고 했다. 이런 건 얘기는 시사저널도 보도하고 숱하게 보도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정진상이란 사람이 지금 이재명 씨 아까 말을 보게 되면 성남FC 문제를 성남시에서 전담하게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이란 사람이 뭔가 하면은 성남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어차피 이 사람은 늘 공무원, 원래 공무원이 아니니까 따라 들어간 사람이니까 어공인데 6급을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그런데 5년간 7,000건의 문서를 결제합니다. 근데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윗선이었어요. 6급인데.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부실장을 했고 뭐 하긴 요직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딱 6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남FC 문제를 성남시를 대표해서 합니다. 이 6급이라고 하는 자리가 재밌는데 공무원 윤리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4급 이상, 지방공무원도 그에 해당되는 직급부터만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령 이상이 재산을 등록합니다. 즉 5급과 4급, 5급과 6급은 재산 등록을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혜경 씨한테 초밥 사주고 경기도 예산으로 법카로 했던 그 이제 이재명 변호사 시절의 여직원도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5급 공무원은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자기 재산은 32억인가 4억이라고 신고했는데 그 5급 여성 공무원은 현재 갖고 있는 집이 자기 명의로 또 공동 명의로 4채고 시가로 80몇 억이다 이러고 돼 있죠. 어떻게 이재명보다 더 부자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측근은 정진상, 김용이라 그랬는데 김용은 성남시에서 고위직을 하지 않고 6급으로 있으면서 중요한 결제는 다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정진상이 결제한 것 중에는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추진계획 보고 등 대장동 관련 문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의 윗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황무성 성남도계공 사장을 자기네들이 모셨다가 이 문제로 이제 갈등이 생길 때 나가게 할 때도 이 정진상이 개입한 거로 돼 있죠. 그럼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다 하냐 이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요, 이 성남FC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검찰로 넘기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분당경찰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분당경찰서장이 김혜경 여사와 가까웠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모 간부가 쌍방울과 매우 가깝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매우 가깝다. 이것도 거의 사실입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제3자 뇌물로 보지 않고 이재명한테 직접 간 뇌물로 수사하니까 이재명이 직접 돈을 안 받죠. 직접 안 갔으니까 무혐의 했던 건데 나중에 성남지청, 이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이때 성남지청에는 지청장이 있고 여기 성남지청이 큽니다. 지청에는 원래 부가 없는 게 원칙인데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으면 차장도 있는 경우가 있고 지청장이 있습니다. 지청장이 제일 세죠. 그 밑에 차장, 그 밑에 이제 부장들이 있고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성남지청의 차장 검사하고 그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청장이 박은정은 뭐라 그럴까 문재인 계열이죠. 네. 왜 성남지청 검사들은 수사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FIU라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돈을 누구한테나 보내거나 하게 되면 AI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매우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상한 거가 있으면은 이렇게 관계기관,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주죠. 이 성남FC 후원금 인출에 대해서는 뭔가 이상이기 때문에 FIU가 걸러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남지청이 이거 봐라 이상하다. 분당서가 이상하게 한 거다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박은정 지청장이 죽어라고 막았고 또 당시 김호수는 대동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죠. 또 김호수 검찰총장도 시간 질질 끌다가
박은정이 물러나고 뭐하고 하면서 다시 흐지부지 만들었던 걸 지금 다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는 검수완박 법 만들기 전에 다뤘던 사건이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정은 이 성남 FC 사건을 무혐의 종결을 한 적이 없어요. 박은정조차도 수사를 막았을 뿐이지. 근데 지금 이재명은 계속 무혐의 그러는데 불송치 분당 경찰서에서 검찰로 안 보낸 적은 있지. 근데 박은정이가 맞고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정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씨가 기소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수원지검은 또 뭐 워낙 많죠. 쌍방울 사건도 있고 뭐도 있고 아마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구속하지 않고 이렇게 뭐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지난번 노웅래 씨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 임원하고 이재명 씨가 만난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나옵니다. 뭐 기업체를 뒤지면 다 나오게 돼 있죠. 뭐. 자, 민주당의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해서 지금 성남FC 건으로 이재명 씨가 기소되는 것보다가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송환이 되거나 아니면 빠르면 그쪽에서 아예 강제로 추방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빼박도 하기 어렵죠. 이해찬의 측근인 이화영 씨가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밑에 가서 평화부지사를 했고 그는 지금 쌍방울 돈 쓰고 뭐 한 것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해찬 씨는 더 박박거리고 또 이재명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건을 얘기하면서 조홍천 의원이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김성태가 한국에 온다면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에 총선이죠. 어마어마한 악재다. 그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랬어. 검찰이 성남FC 건으로 기소할 거는 한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 또 이제 다른 건으로는 또 부결시키고 하다 보면은 민주당은 방탄하다 보면은 점점 더 오명,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김성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총선은 자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뭐 대표를 뽑는 대회 행사를 앞두고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윤핵관들이 움직이고 있고 나경원 씨는 참 그렇죠.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할 때 또 그쪽으로 같은 사람들인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나오고 뭐.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힘당에서는 당을 이끌 만한 인재가 없어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가만 냅두면 저게 스스로 자멸하면서 민주당이 우세를 점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최대의 약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전 방송에서 제1야당 대표를 조사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1989년에 서경원 의원 미립국 사건 때문에 그때 서 의원이 갔다 와서 허담이한테 받은 돈을 DJ한테 줬니 안 줬니 또 그 서경원이 갔다 온 다음에 민주당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현웅 기자의 회고를 통해서 밝혀드렸지만 근데 평민당이 모른다고 잡아떼었고 불고지죄를 피해갔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안기부가 구인을 해서 DJ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버렸죠. 이 노태우 씨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라서 많이 봐줬어요. 지금 광주 하는데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준 거는 그것도 노태우 씨입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 5.18이 무슨 뭐 금과 옥조이처럼 저렇게 나오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노태우 씨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와서는 전두환 덮어씌우고 노태우 덮어씌우고 다 그렇게 몰고 가고 있죠. 그렇게 안기부의 구인을 당했던 항상 그 DJ는 친북적 노선을 보였죠. 그가 나중에 김영삼 정권을 거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한 게 뭡니까?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음까지 바꾸게 한 게
DJ가 시작이었죠. 정보는 국력이다.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 김정일과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심진섭 우리 심리전 하셨던 우리 심 박사가 그런 얘기해서 짐작하셨겠지만, 평양에 가서 40분 동안 김정일과 같이 김정일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김정일이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심리전을 중단해달라. 그래서 심리전 중단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이재명 씨가 지금 이해찬은 앞으로 이재명이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데 잡으면은 이제 검찰을 초토화시키겠죠. 다 뺐을 겁니다 아마. 국정원이 DJ 이후 그다음에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 때 처절하게 완전히 뭐가 됩니까? 걸레가 돼버리죠. 지금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이북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안기관이고 사법기관인 검찰을 작살내면 범죄자들이 날뛰게 되고 북한이 날뛰게 되죠. 한동훈 씨가 맡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지역 감정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지 합리적인 판단할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을 걸싸옹이해야만 되겠죠. 저 사람들 이해찬부터 이거 하면 할수록 저는 수도 국회의원이 많고 하니까 자기네 목소리는 커지겠지, 승리하겠지, 방탄국회에서 이기겠지. 이기면 이길수록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즉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할수록 점점 더 올라갔던 거는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 6900의 전진사에게 전권을 맡겼을까? 김혜경 여사를 도와줬던 그 5급 공무원은 누구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